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혹시 배너 디자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배너 디자인은요, 특별히 의도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치 길을 걷다가 유난히 눈에 잘 보이는 현수막처럼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게 이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런 포인트를 살려서 배너 디자인을 아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미소녀 캐릭터가 있어요. 제 취향이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웹툰 연재하는 사이트에서 배너 디자인 하나를 의뢰받고 요렇게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받은 소스는 가운데 있는 요 캐릭터 하나가 달랑 다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의도된 경우가 아니고선 배너 디자인이나 포스터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눈에 잘 띄게끔 배너 만드는 포인트를 지금 몇 가지 전달드리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눈에 잘 띄게 배너 만드는 팁 첫 번째는요, 가급적이면 단일 색상의 배경을 사용해라입니다. 배경에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면요, 되려 배경에 시선이 더 많이 뺏겨서 주의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은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단일 색상의 톤을 사용하는 게 주제를 가장 돋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요, 글자의 크고 작음을 확실히 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터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배너라는 게 지나가면서 우연하게 보게 되는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이 작은 이미지 속에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죄다 큰 사체만 사용하면 제목도 죽고 부제목도 죽게 되죠. 이렇게 제목처럼 눈에 띄어야 할 건 확실하게 크게 해두고 누군가가 이제 관심 있어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제목처럼 작은 글씨로 시선이 옮겨지게 돼요. 중요한 글자는 확실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글자는 확실히 작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팁은요, 구도를 생각해라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나름대로 여백의 미라던가 다리가 길어져 보이게끔 어떤 구도를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이런 배너 디자인도 구도를 잡고 디자인을 해야 눈에도 잘 띄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배너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엔 받은 소스가 가운데 이 캐릭터 하나가 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이렇게 중앙에 배치하고 큰 제목과 부제목도 중앙에 배치를 하되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느껴지게끔 나름 요소를 추가해서 구도를 잡게 됐어요. 처음부터 대략적인 구도를 생각하며 디자인을 한다면 보다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팁을 생각하면서 배너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배너 디자인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새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즈를 알면 바로 새 캔버스를 만들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배너가 있는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받거나 샘플로 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이미지 위에서 디자인을 시작하면 돼요. 레탱규 툴로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깔고 레이아웃을 잡도록 할게요. 우선은 컨트롤 T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기가 가득 차게끔 만드신 다음에요.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지금 필이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필에 색깔을 주고 스트로크는 없음으로 하면 이렇게 배경에 색상을 채울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미리 이렇게 눕기를 따둔 캐릭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적당히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야겠죠. 조금 더 크기를 키울까요? 한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정도 하고 가운데 캐릭터가 오게끔 구도를 잡았어요. 밑에 가방 때문에 가운데로 안 가네요. 한 요정도 가면 정확히 가운데에 오게끔 느낌을 잡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원본처럼 요 이미지 뒤쪽으로 가는 요 1픽셀짜리 라인을 뒤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레탱규 툴을 꾹 누르면 여기 밑에 라인 툴이 있거든요. 이 라인 툴을 선택해서 적당한 길이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채로 직선을 만들면 되는데 이 라인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안쪽에는 비어 있고 바깥쪽 테두리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1픽셀 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라인 툴을 클릭을 해둔 상태에서 위쪽에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 지금 필에는 색상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필에 색상을 채우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색깔 없음을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스트로크의 픽셀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라인의 두께는 어디서 정하냐? 그 옆에 보시면 높이 값을 정하는 하이트가 있거든요. 이 하이트를 1픽셀로 바꾸면 이렇게 1픽셀짜리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라인을 하나 더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간격을 적당히 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같이 잡아가지고 요 라인이 가운데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요 라인의 위치는 여기 캐릭터보다 밑에 오게끔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인이 여기 여자 캐릭터 뒤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미리 준비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체를 나눔 스퀘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나눔 스퀘어를 입력을 하고 지금 글자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글자의 자간을 확실하게 띄워 주도록 할게요. 뭐 한 900 정도 줬거든요. 주고 여기 위치에 보면 여기 글자가 가려지니까 다시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기념이랑 무료 공개해차 사이에 스페이스 바를 좀 준 다음에 다시 글자를 레이아웃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잡아보고 한 요 정도면 적당히 예쁘게 레이아웃이 잘 잡힌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레이아웃을 잡도록 할게요. 눈에 가장 잘 띄어야 할 타이틀을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내 마음은 두근두근 이렇거든요. 요 서체는 제가 도연 서체를 사용을 했고요. 도연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자간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간은 다시 0포인트로 돌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 위치하면 적당히 요 정도에 들어가는데 여기 가운데를 조금만 더 띄우도록 할게요. 적당히 봐가면서 겹치게끔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이게 실제로 원본을 보시면요, 이렇게 두근두근 글자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도 바로 컨트롤 T인 프리 트랜스폼 박스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프리 트랜스폼 상태에서 우리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키우거나 회전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프리 트랜스폼 상태에서요,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기울기를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박스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의 모서리 부분을 잡아가지고 드래그를 할 때 이때 시프트 버튼을 같이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적당히 기울기를 주고 다 됐으면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글자의 위치도 조금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다 같이 잡아가지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라인의 길이도 이렇게 좀 줄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의 색상도 원본처럼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완성된 배너를 다시 보면요, 캐릭터 주변으로 흰색의 스트로크도 들어가고 그림자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것도 똑같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레이어를 잡은 상태에서요,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야겠죠.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띄우도록 할게요. 여기서 스트로크를 체크하고 스트로크의 포지션은 반드시 아웃사이드로 해야겠죠. 그래야 캐릭터가 잘리지 않거든요. 사이즈는 적당히 한 5포인트 정도로만 주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캐릭터 주변으로 깔끔하게 스트로크도 한 방 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그림자도 표현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아는 그림자는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드롭 섀도우, 이 드롭 섀도우를 주는 경우였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그림자는요, 레이어 스타일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 레이어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서 검정색으로 채운 다음 투명도를 준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한 그림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밑에 친구는 잠시 눈을 꺼두고요. 이번에 이 레이어에서 지금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밑에 보시면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이렇게 기존에 들어간 레이어 스타일을 모두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자로 만들 이 레이어는요,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대로 붙여버리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로 시키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전경색과 배경색이 검정색과 흰색인지 디폴트를 시키신 다음에 그저 단축키인 Alt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에 검정색으로 그림자를 채울 수 있어요. 다 했으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디셀렉트 시키고요.
이제 잠시 눈을 꽂았던 레이어의 눈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해당 레이어 밑으로 가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자 레이어를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옮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명도를 이런 식으로 주고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림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무료 공개 회차 업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서체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볼드체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은 두근두근 요 제목 부분을 또 다시 드래그를 따로 해서 요 친구만 서체를 제가 주화체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도로 서체를 변경시켰어요. 지금 무료 공개 회차 요 부분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스페이스를 발 눌러서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제목이 지금 포인트가 103.5인데 요거를 100으로 딱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칸 더 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위치도 적당히 잡은 다음에 이제 요 대제목 색깔은 흰색이면 너무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색깔이 어울리게끔 지금 캐릭터에 있는 요 스킨 색깔 있죠. 요 스킨 색깔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편안해지거든요. 혹여 1픽셀에 여기 있는 흰색 라인이 너무 눈에 띈다 하시면요, 색상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의 색상을요, 배경과 같게 만든 다음에요, 이 배경색보다 조금 더 연하게 또는 진하게 하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연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했으면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복사시킨 다음에 위쪽에 있는 흰색 라인도 색깔을 맞춰줘야겠죠. 다시 컨트롤 V 해서 OK를 누르고, 자, 이제 보시면 짜잔, 이렇게 심플하지만 눈에 잘 띄는 배너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알려드린 배너 잘 만들기 팁인 단일 색상의 배경 사용, 글자의 크고 작음 확실히 하기, 구도 잡기 등을 잘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면요, 여러분들도 눈에 잘 띄는 멋진 배너나 포스터 디자인 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 하실 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디자인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주도엔 또 태풍이 왔어요. 어찌된 게 가을에 태풍이 더 많이 오네요. 혹시나 비바람 소리가 많이 녹음됐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예제 들고 또 찾아올게요. 안녕.